솔직하게 말할게요.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능력 있고 매력적이고 성공한 남자들이 의도적으로 혼자를 선택하고 있어요. 원해서가 아니에요.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관계에 뛰어드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덜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수년간 관계 문제를 다뤄왔어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패턴들을 봐왔습니다. 인생의 정점에 있는 남자들, 여자라면 원할 모든 걸 갖춘 남자들이 혼자 잠드는 걸 봐왔어요. 왜냐고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가 낫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건 새로운 현상이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운 일이에요. 함께 생각해봐요.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만약 투자를 한다면 역사적으로 60%의 확률로 손해를 보는 펀드에 전 재산을 넣겠어요? 결정권도 없고 상대방이 언제든지 일어나서 당신이 쌓은 것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는 곳에요. 아니죠.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현대 남자가 진지한 관계를 바라볼 때 보이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당신은 평범한 남자예요. 운동하고 일하고 돈도 잘 벌고 자기 관리도 해요. 데이팅 앱을 열면 뭐가 보이냐고요? 2개의 직장을 가진 여자가 3개의 직장을 가진 남자를 요구해요. 월 200만 원 버는 여자가 월 1000만 원 버는 남자를 요구해요. 친구 4명이랑 월세 아파트 사는 여자가 자기 집 가진 남자를 요구해요.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요. 그게 요구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왜냐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줄 서 있는 400명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35살 남자,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외모도 괜찮고 사회성도 좋아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몇 번이나 데이트했는지 아세요? 한 번도요. 앱을 열 때마다 자신이 자격 미달인 직장에 지원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채용 공고, 백마탄 왕자님 구함, 자격 요건 최소 180cm, 상위 5% 소득, 2개 대륙의 부동산 보유, 외국어 3개 구사, 운동선수 체형, 배우 미소, 영적 스승급 인내심, 제공급여 없음, 근무 환경 드라마 보장.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자들은 기대치는 높였지만 자신의 가치는 높이지 않았어요. 마치 카펫만 바꾸고 경차를 슈퍼카 가격에 내놓는 것과 같아요. 가격과 상품을 혼동한 거죠. 아무도 사지 않으면 자신의 매물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 취향이 없다고 탓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여자를 만났어요. 리셉셔니스트였고 연봉은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요? 자기 집 있는 남자, 고급차, 연 2회 해외여행, 그리고 항상 곁에서 즐겁게 해줘야 한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걸 정당화할 만큼 당신이 제공하는 게 뭔가요? 마치 제가 양자역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한 것처럼 쳐다봤어요. 나는 상이에요. 뭘 위한 상이요? 여기 있어주는 자체가 상이에요. 이게 지금의 표준이 됐어요. 요리 안 하는 여자가 요리사급 남자를 요구해요. 운동 안 하는 여자가 운동선수를 요구해요. 빚진 여자가 백만장자를 요구해요. 환상이 너무 정상화돼서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한쪽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게임을 떠나요. 그게 전부예요. 남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이혼으로 무너지는 걸 봐왔어요. 양육권을 잃고 20년 동안 양육비를 내요. 자신을 증오하는 여자가 아이들 곁에 있는 걸 보면서요. 여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남자들을 공짜 저녁 실사에 이용하는 방법을 웃으면서 공유하는 영상을 봐요. 계획된 전략, 자원 착취, 최소한의 투자. 그러면서 똑같은 여자들이 물어봐요. 좋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가버렸어요. 집에서 게임하고 프로젝트하고 친구들이랑 있어요. 거기서는 노력하면 보상이 따라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독한 게 있어요. 남자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평가절하예요. 한 남자가 주 50시간 일하고 모든 청구서를 내고 고장난 건 다 고치고 감정적으로 곁에 있어주고 모든 생일을 기억하고 로맨틱한 저녁을 계획해요. 그러면 뭔 말 들어요? 그건 최소한이에요. 기본이에요. 제 할아버지는 혼자 버는 월급으로 온 가족을 부양했어요. 할머니는 그를 왕처럼 대했어요. 정성껏 옷을 다렸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지금은요? 백만장자여야 겨우 감사 인사를 받아요. 그것도 조건이 붙어서요. 지금 소셜미디어를 열어봐요. 남자들은 쓰레기다를 찾아봐요.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나와요. 공유되고 라이크 받고 퀸 댓글이 달려요. 이제 여자들은 쓰레기다를 찾아봐요. 차이를 보세요. 하나는 지워지고 신고되고 혐오 표현으로 불려요. 한 성별에 대한 완전한 무례함을 정상화해놓고는 왜 그 사람들이 참여하길 거부하는지 의아해하는 거예요. 매일 누군가 얼굴에 침 뱉어놓고 점심 먹으러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5년 전 제 시각을 바꾼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비싼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아마 1억 원은 됐을 거예요. 식 내내 신랑 얼굴을 봤어야 했어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체념이었어요. 자백서를 서명하는 죄수 같았어요. 신부는 파티 내내 불평했어요.
꽃꽃 색깔이 맞지 않는다. 케이크가 너무 달다. DJ가 곡의 틀린 버전을 틀었다. 그가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6개월 후 이혼했어요. 그녀는 반지, 선물, 인스타그램용 결혼식 사진을 가져갔어요. 그는 빚과 우울증을 안고 갔어요. 그러면서 왜 남자들이 헌신을 두려워하냐고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파괴해도 상을 가져갈 잘못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혼자인 남자의 고독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남자에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냐고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개 한 마리 있어. 현대 여성보다 무한히 충성스러워. 친밀감이 필요해. 해결책이 있어. 신용카드 안 써도 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해. 남자 간 우정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 여자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발견했거든. 목적이 필요해. 커리어, 취미, 프로젝트. 친한 친구가 바람 안 필 걸 만들어. 남자는 고독의 추위에 적응하듯 애적응했어요. 도구를 만들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고독을 문제에서 이점으로 바꿨어요. 한편 30대, 40대 여자들이 혼자라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걸 봐요. 마치 알코올 중독이 개성인 것처럼 와인 밈을 올리고 행복한 집사연마라는 자막으로 고양이 파찬 올리고 자신도 속이지 못하는 자기의 문구. 원할 때 언제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었어요. 아무도 기회의 창이 제한적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남자가 그냥 오디션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데이팅 앱이 모든 걸 기하급수적으로 나쁘게 만들었어요. 평범한 여자들에게 무한한 선택의 환상을 줬어요. 일주일에 1000개의 매칭을 받아요. 클레오파트라가 된 느낌이에요. 뭘 이해 못하냐고요? 그 남자들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스와이프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녀는 스페셜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해요. 하지만 그 인정은 중독성이에요. 수백 명이 부를 때 왜 한 남자를 받아들여요? 그 수백 명이 그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섹스는 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도, 헌신도, 사랑도 그냥 빠른 만남 후 끝. 젊은이들에게 지금 말해요. 앱은 완전히 잊어버려요. 조작된 게임이에요. 딜러가 내 패를 볼 수 있지만 나는 딜러의 패를 볼 수 없는 포커를 치겠어요? 그게 평균적인 남자에게 앱이 하는 짓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해요. 포토샵 압도맨, 렌트한 차, 빌린 시계, 가짜 휴가 사진. 그리고 이기면요? 뭘 이긴 거예요? 당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이긴 거예요.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항상 의문하는 여자를. 전통적인 만남의 방식도 완전히 파괴됐어요. 직장에서 접근하면 인사팀의 민원, 해고될 수도 있어요. 헬스장에서 접근하면 스토커래요. 파진이 퍼일 거예요. 바에서 접근하면 포식자, 그녀는 그냥 친구들이랑 춤추러 왔대요. 길에서 접근하면 성추행, 경찰. 온라인으로 접근하면 그녀의 DM에 있는 수백 명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남자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으니까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다 어디 갔냐고 해요. 모든 문에 화재 경보기 달아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놀라는 것과 같아요.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투자를 할 때 위협에 비례한 수익을 기대해요. 주식시장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공정해요.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현대 관계는요. 높은 위험, 보장된 마이너스 수익이에요. 돈을 가져갈 것으로 약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대가로 아무것도 안 주고 더 투자하지 않았다고 당신을 탓하고 떠날 때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가요.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그 투자는 안 해요. 이중자 때는 어디에나 있어요. 여자가 키기준을 가지면 아무도 뭐라가 안 해요. 여왕이시네요. 남자가 몸무게 선호가 있으면 피상적이래요. 나쁜 사람이래요. 여자가 부자 남자를 원하면 자기같이 알아요. 남자가 어린 남자를 원하면 포식자래요. 트위터에서 아마 소아성향자일 소리 들어요. 여자가 싱글맘이랑 안 만나면 미성숙하대요. 진짜 남자가 아니래요. 진짜 여자를 감당 못하는 거래요. 게임이 조작됐어요. 규칙이 한쪽에만 적용돼요. 혼자임이 가져다주는 평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드라마 없음, 싸움 없음, 감정 롤러코스터 없음. 혼자 집에 오면 고요함이 있어요. 내 돈은 내 거, 내 시간은 내 거, 내 결정은 내 거. 오토바이 사고 싶어요? 사요. 코인에 투자하고 싶어요? 해요. 주말 내내 게임하고 싶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게 혼자임이 아니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남자가 몇 년에 혼자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많은 여자들이 게임 전체를 바꿀 만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남자라면 이 패턴들을 알아봤다면 댓글을 남겨요. 당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수백만 명이에요. 여자라면 당신의 기준을 이문해봐요. 그게 현실에 기반한 건지 인스타그램 판타지에 기반한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화를 쉐어해요. 이런 대화들이 있어야 해요. 변화는 이걸 듣는 당신에게서 시작돼요. 현실은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걸 무시했을 때의 결과는 앞으로 더 나빠질 뿐이에요.